밤이 깊어 서울의 거리가 고요해질 무렵 내 방 문이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열렸다. 그 소리는 내 심장을 꿰뚫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어둠 속에서 스며드는 그 그림자는 나의 모든 비밀을 삼킬 듯 다가왔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눈물이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나는 그 순간을 영원히 새기듯 숨을 죽였다. 되냐 하면 그 문 너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의 의붓어머니 수민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22살의 나, 지은은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에서 홀로 버티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수미는 아버지가 재혼한 지 겨우 3년 된 여자였다. 35살,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손길로 우리 집에 스며든 그녀. 처음에는 그저 새 엄마로 불렀지만 이제 그 호칭조차 내 가슴을 저미는 가시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 감정은 사랑이었다. 금기된, 숨겨진, 그러나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 수미는 항상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작은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밤샘 작업을 하는 삶을 살았다. 그 피곤한 몸으로도 그녀는 나를 챙겼다. 아침에 차려주는 따뜻한 미역국, 저녁에 건네는 지은아, 오늘 어땠어? 라는 부드러운 물음. 하지만 그 모든 게 나를 더 괴롭혔다. 나는 그녀의 손이 스칠 때마다 전율을 느꼈고 그녀의 향수 냄새가 스며들 때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감정은 죄악이었다. 가족, 사랑. 그 경계는 모호했고 나는 그 모호함 속에서 매일 밤 울었다. 문이 열린 그 순간 수민의 실루엣이 불빛에 비쳐 보였다. 그녀는 검은 코트 차림으로 어깨에 가방을 메고 서 있었다. 지은아. 아직 앉아.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은 내 영혼을 흔들었다. 나는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다. 그냥. 생각 좀 하다 보니 이 거짓말이었다. 나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밤 그녀의 발소리를 세며. 수미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발소리가 카페트 위를 스치며 다가오자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는 내 침대 곁에 앉아 손을 뻗어 내 이마를 만졌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고 따뜻했다. 또 울었어. 왜 그래? 우리 지은아.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 나는 그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 엄마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아니었다. 그녀는 더 깊은 존재였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다. 수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의 첫사랑은 여자였다. 대학 시절 서울의 캠퍼스에서 만난 그 사람. 하지만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박으로 헤어졌고 그녀는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 아버지와의 결혼은 그런 선택의 연장선이었다. 나도 내 나이 때 그런 감정을 느꼈어. 하지만 숨겼지.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야 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내 눈물과 닮아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나를 끌어안았다. 지은아, 나도. 너를. 말끝이 흐려졌다. 우리의 입술이 스쳤다. 그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이었다. 하지만 그 해방은 곧 폭풍이 되었다. 문밖에서 아버지의 유품 상자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다. 아니, 아버지는 이미 없었지만 그 유품은 우리를 저주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붉어진 뺨, 부은 눈. 수미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등은 평소처럼 곧았지만 어깨가 살짝 움츠러든 게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피했다.
아침 식사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서울의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우리 집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대학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창밖을 보았다. 한강의 물결이 출렁이는 모습이 내 마음처럼 불안정했다. 대학은 나의 피난처였다. 디자인 전공 4학년, 나는 스케치북에 수민의 얼굴을 그렸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매. 교수님은 감정이 넘치네라고 칭찬했지만 그 감정의 근원은 알지 못했다.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쿨한 지은이었다. 남자친구가 없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누구도 내 비밀을 캐묻지 않았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각자 숨기는 게 많았으니까. 하지만 그날 카페에서 만난 동아리 선배 혜린이 물었다. 지은아,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연애라도 하나?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집안 사정. 혜린은 내 유일한 공개 친구였다. 그녀도 레즈비언이었다. 서울의 지하 클럽에서 우연히 만나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가족 뒤에 숨어 살아야 해. 하지만 지은아,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그녀의 말은 칼날이었다. 나는 수민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내 의부서먼이었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파괴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수민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드라마 속 로맨스가 흘러나왔다. 부유한 집안에 금지된 사랑. 나는 웃음이 나왔다. 우리의 삶이 드라마 같아서. 엄마, 저녁 먹을까요? 나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다. 수민은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어제의 잔상이 스쳤다. 그래, 지은아. 같이 해. 우리는 부엌에서 함께 요리했다. 그녀가 채소를 썰고 내가 국을 끓였다. 손이 스칠 때마다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식사 중 수민이 입을 열었다. 지은아, 어제 일, 미안해. 내가 실수한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니에요, 엄마. 저도. 원했어요. 침묵이 내려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하지만 그 이상으로 느껴져 수민의 고백이었다. 나는 눈물을 삼켰다. 저도 그래요? 매일 밤 엄마를 생각하며 울었어요.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는 변했다. 작은 터치, 길어지는 시선. 하지만 그것은 행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문이었다. 수민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나는 불안에 떨었다. 그녀의 친구들, 가족들. 만약 알게 된다면? 한국 사회는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뉴스에서 본 LGBT 권리 시위. 하지만 그것은 먼 이야기였다. 우리에게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다. 한 주 후, 비가 내리는 밤, 나는 작업실에서 늦게 돌아왔다. 문을 열자 수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은아, 나 회사에서 들었어. 내가 레즈비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는 소문을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어떻게? 혜린의 실수. 그게. 왜요? 수민은 일어섰다. 너를 보호하고 싶어. 하지만 나 때문에. 내가 위험해질까 봐.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엄마, 저는 강해요. 그리고 우리. 함께라면.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우리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우리는 키스했다. 이번에는 진짜 키스였다. 부드럽고 깊고 절박한. 하지만 그 키스는 곧 눈물로 물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지은아. 우리는 시작이야. 그러나 운명은 우리를 시험했다. 다음 날,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삼촌이 집에 찾아왔다. 그는 유산 문제를 논의하러 왔다. 수민과 나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삼촌의 시선이 날카로웠다. 수민 씨, 지은이가 요즘 이상해 보이네.
무슨 일 있나? 수민은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느라 피곤한가 봐요. 나는 부엌으로 피했다. 물을 마시며 내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삼촌이 떠난 후 우리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수민의 물음에 나는 대답했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이라면,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를 갈기갈기 찢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민과 나는 그날 밤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강변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커플들이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이 보였다. 남녀, 아니면 은밀한 동성 커플들. 나는 수민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위를 살피며 참았다. 여기서도 숨겨야 할 수민이 속삭였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스쳤고 그 순간만으로도 세상이 밝아졌다. 강가 벤치에 앉아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수민의 과거를 더 깊이 들었다. 그녀의 첫사랑, 은정이라는 이름의 여자. 우리는 캠퍼스 카페에서 만났어.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들려 수민의 눈이 멀어졌다. 나는 질투가 났지만 그것은 사랑의 일부였다. 저는 엄마의 지금이 좋아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주위가 한산한 곳이었다. 지은아, 너는 내 빛이야. 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살아갈 이유를 잃었어. 하지만 너 덕분에. 우리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버지의 사진이 거실에 걸려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다. 그 미소가 우리를 비난하는 듯했다. 아빠가 알면 나는 중얼거렸다. 수미는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는 이해할 거야?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하니까?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일주일 후 혜린이 나에게 연락했다. 지은아, 미안. 내 실수로 내 집 이야기 흘렸어. 클럽에서 취해서 내 피가 식었다. 누구한테? 수민 언니 친구한테. 걔가 그래픽 디자이너잖아. 우연히 나는 수민에게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전화를 확인하며 불안에 떨었다. 그 불안은 곧 폭발했다. 회사 동료인 미경이 수민에게 전화했다. 수민 씨, 지은이랑 무슨 사이야? 클럽에서 본 적 있는데 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나를 불렀다. 지은아, 우리 조심해야 해. 나는 울었다. 왜 우리는 항상 숨겨야 해요? 한국에서 사랑하는 게 죄예요. 수민은 나를 안고 달랬다. 아니야. 하지만 사회가, 가족이,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밤을 보냈다. 그 밤,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아침이 오자 현실이 다시 덮쳤다. 대학 축제 기간 나는 바빴다. 전시회를 준비하며 수민의 초상화를 그렸다. 은밀하게 그녀의 눈빛을 담아. 교수님은 감탄했다. 이건 살아있어? 모델은 누구야? 나는 웃으며 가족지라고 했다. 축제 당일 혜린이 나를 끌고 클럽으로 갔다. 한번 풀어봐. 지은아, 클럽은 서울의 지하, LGBT 청년들이 모이는 곳, 음악이 울리고 춤추는 몸들이 자유로웠다. 나는 처음으로 수민 없이도 이 감정을 느꼈다. 하지만 그곳에서 미경을 만났다. 그녀는 수민의 동료였다. 지은 씨, 수민 씨랑 가까워. 그녀의 미소는 날카로웠다. 나는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수민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 우리 헤어져야 할까요? 당신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수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은아.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해. 그 싸움은 곧 시작되었다. 미경이 소문을 퍼뜨렸다. 수민의 직장에서 의붓딸과 이상한 관계라는 말이 돌았다. 상사가 수민을 불렀다. 수민 씨,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가 수미는 사표를 냈다. 미안해요, 지은아. 나 때문에 나는 울며 그녀를 안았다. 아니에요. 이제 우리 둘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 외곽, 조용한 곳 한강이 보이는 작은 집 그곳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연인이 되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을 나갔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따라왔다. 삼촌이 다시 찾아왔다. 수미나 지은이가 이상한 소문에 휘말렸대. 너희 둘이, 설마, 수미는 단호했다. 그건 우리 사정입니다. 부탁해요. 개입하지 마세요. 삼촌은 떠났지만 그의 말은 우리를 흔들었다. 너희는 가족이잖아. 이건 병이야, 병. 사랑이 병이라고? 나는 분노했다. 밤에 수민을 안고 울었다.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녀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은아, 세상이 변할 거야. 우리는 그 변화를 만들 거야. 변화는 혜린을 통해 왔다. 그녀는 LGBT 지원단체에 우리를 소개했다. 서울의 작은 모임,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모였다. 의부서머니와의 사랑. 처음 들어봐 누군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따뜻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수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공개했다. 나는 은정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은이를 사랑해요. 박수가 터졌다. 그 모임 후 우리의 사랑은 강해졌다. 우리는 블로그를 시작했다. 익명으로 한국 LGBT 여성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숨겨진 눈물 뒤에 숨긴 사랑 제목은 우리의 이야기였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힘내요, 언니들. 나도 그래요. 세상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미경이 우리 블로그를 발견하고 익명을 벗기려 했다. 이건 스캔들이야. 그녀의 메시지. 우리는 두려웠다. 수미는 포기할까?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싸워요. 진실로. 우리는 기자에게 연락했다. LGBT 권리 단체의 도움으로 인터뷰를 했다. 가족 사랑의 새로운 형태, 기사가 나갔다. 충격적인 반응. 일부는 비난, 일부는 지지. TV 토론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 사회, 사랑의 경계를 허물다.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수미는 새 직장을 찾았고 나는 졸업했다.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 우리의 이야기를 포스터로 만들었다. 한강을 배경으로 두 여자의 손이 맞잡힌 그림. 1년 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함께 살았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결혼했다. 작은 파티, 혜린과 모임 친구들. 축하해, 지은아, 수민 언니.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 시간이 흘러 우리의 삶은 안정되었다. 새 아파트에서 보낸 첫 겨울, 우리는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다. 수민이 불을 켜자 반짝이는 조명이 방을 채웠다. 지은아, 이게 우리 집이야. 그녀의 미소는 눈부셨다. 나는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네, 우리 집. 하지만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제사날, 삼촌이 다시 왔다. 이번에는 혼자. 수민아,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뉴스 봤어. 미안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는 용서했다. 삼촌, 가족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사랑의 형태가 달라졌을 뿐. 우리는 함께 제사를 지냈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수민과 나는 손을 잡았다. 은밀하게, 하지만 확고하게. 봄이 오자 나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LGBT 테마의 광고 캠페인. 사랑은 자유로워. 이 슬로건은 우리의 것이었다. 수미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나를 도왔다. 그녀의 디자인 감각은 놀라웠다.
런칭 파티에서 우리는 공개적으로 손을 잡았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두 분의 이야기, 영감을 줍니다. 반응은 엇갈렸다. 온라인에서 변태라는 악플이 달렸지만 지지 메시지도 넘쳤다. 한 여고생이 편지를 보냈다. 언니들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나도 커밍아웃 할게요. 그 편지를 읽으며 우리는 울었다. 우리의 고통이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다. 여름,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푸른 바다 앞에서 우리는 맨 처음처럼 키스했다. 여기서는 자유로워. 수민이 말했다. 제주의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우리는 해변에서 맥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 입양. 아니면 그냥 우리 둘, 웃으며 우리는 우리 둘이면 충분해 라고 했다. 하지만 드라마는 다시 찾아왔다. 미경이 복수했다. 그녀는 옛 동료들을 모아 우리를 고소하려 했다. 아동 학대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지은은 성인인데. 하지만 법은 복잡했다. 변호사 단체가 나섰다. 재판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판사는 물었다. 피고인 여러분,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민이 일어섰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연인입니다. 한국 헌법은 평등을 보장합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증언대에서 나는 말했다. 이 사랑은 눈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빚입니다. 재판은 우리 승리. 미경은 패소, 그리고 사과했다. 미안해요. 나도 두려웠어요. 그 후 우리의 삶은 평화로웠다. 가을, 우리는 책을 썼다. 숨겨진 눈물, 한국 레즈비언 가족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서점 사인회에서 팬들이 줄을 섰다. 고마워요, 언니들. 겨울이 다시 오자 우리는 2주년을 맞았다. 한강 다리 아래 눈이 내리는 밤, 지은아, 영원히 함께하자. 수민의 반지가 내 손가락에 들어갔다. 나는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하지만 가장 행복한 눈물. 2년이 더 흘렀다. 이제 나는 24살, 수민은 37살. 우리는 서울 중심의 커플 하우스에 살았다. LGBT 커뮤니티의 지원으로 지은 작은 공동체. 이웃들은 우리를 지은 수민 커플이라고 불렀다. 아침에 창문을 열자 한강의 안개가 피어올랐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언니들. 이웃의 인사. 내 디자인 경력은 꽃피었다. 큰 에이전시에서 일하며 사회 캠페인을 주도했다. 최근 프로젝트는 가족 재정해졌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그린 포스터 시리즈. 수민의 얼굴이 모델로 나왔다. 너무 잘 나왔어. 그녀는 웃었다. 수민은 이제 작가였다. 그녀의 에세이집이 히트쳤다. 밤의 문, 사랑의 속삭임. 독자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사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시선은 따가웠다. 길거리에서 손을 잡으면 누군가의 속삭임. 저기. 동성, 우리는 무시했다. 이제 우리는 강했다. 어느 날 혜린이 결혼했다. 그녀의 파트너 민지와의 웨딩. 서울의 작은 홀에서 우리는 메이드 오브 아너였다. 지은아,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 줬어. 혜린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세레모니에서 수민과 나는 서로를 보았다. 우리도 언젠가. 하지만 그 언젠가는 빨리 왔다. LGBT 법 개혁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결혼 평등을 위한 시위. 우리는 거리로 나섰다. 플래카드에 사랑은 법 앞에 평등하다 썼다. 수천 명의 목소리가 합쳐졌다. 뉴스 카메라가 우리를 비췄다. 의붓어머니와 딸의 사랑 이야기, 운동의 상징. 시위 후 우리는 지쳤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누웠다. 오늘 세상이 조금 변했어. 수민이 말했다. 나는 그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네, 우리 때문에.
겨울, 큰 소식이 왔다. 정부가 동성 파트너십 등록을 허용했다. 아직 결혼은 아니지만 큰 발걸음. 우리는 즉시 신청했다. 서류를 제출할 때 직원이 미소 지었다. 축하드려요. 우리의 이름이 적힌 종이, 그것은 우리의 승리였다. 등록식은 조용했다. 단체의 작은 사무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웨딩이었다. 반지 교환, 서약. 지은아, 내 눈물을 닦아줄게. 영원히. 수민아, 내 손을 잡을게. 세상이 뭐라 해도. 등록 후 삶은 더 밝아졌다. 가족 모임에서 삼촌이 우리를 인정했다. 이제. 축하해. 이 그의 포옹은 따뜻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모두 모였다.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토스트. 가족을 위해. 새해, 나는 임신 소식을 들었다. 아니, 입양. 우리는 5살 소녀를 맞이했다. 이름은 하린. 그녀의 어머니는 해외로 떠났고 우리는 보호자로 선택되었다. 하린의 첫 엄마는 나와 수민이었다. 두 엄마, 그녀의 눈이 커졌다. 우리는 웃었다. 네, 특별한 가족이야. 하린의 적응은 쉽지 않았다. 밤에 올 때 우리는 번갈아 안아주었다. 하린아, 여기 안전해. 우수민의 노래가 방을 채웠다. 나는 스케치북에 우리 셋을 그렸다. 완벽한 가족. 하지만 드라마는 아이와 함께 왔다. 유치원에서 하린이 엄마가 둘이라는 괴롭힘. 하린이 울며 집에 왔다. 왜 나만 달라? 내 가슴이 찢어졌다. 우리는 학교에 갔다. 교사와 이야기, 그리고 워크숍. 다양한 가족 교육, 우리는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그 노력으로 하린은 웃었다. 엄마들, 사랑해. 그 말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치유했다. 하린이 7살이 된 해,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이사,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해. 바다를 마주한 집, 작은 정원. 여기서 새 시작. 수민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가족의. 부산의 삶은 달랐다. 이웃들이 호기심 많았지만 따뜻했다. 시장에서 생선 사며 커플이시네 라는 말에 우리는 웃었다. 네, 그리고 딸 하나 하린은 바다를 보며 뛰놀았다. 엄마, 저기 고래. 그녀의 환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했다. 내일은 원격으로 계속되었다. 디자인 컨설턴트로 전국 캠페인을 했다. 수미는 지역 도서관에서 LGBT 청소년 워크숍을 열었다. 사랑의 이야기 나누기, 아이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하린도 들었다. 우리 엄마들처럼 될래?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옛 미경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후회로. 수민 씨, 나 변화했어요. 단체에 가입했어요.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우리는 용서했다. 함께 싸워요. 미경은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 여름 휴가, 우리는 제주로 다시 갔다. 하린과 함께. 해변에서 모래성 쌓기, 바다 수영. 밤에 별 보며, 엄마들, 어떻게 만났어? 하린의 질문. 우리는 이야기를 했다. 밤늦게 문을 열고 하린은 웃었다. 로맨틱해. 가을, 큰 뉴스. 한국에서 동성 결혼 합법화. 시위의 결실. 우리는 즉시 결혼했다. 부산시청에서 작은 세레모니. 하린이 꽃을 뿌렸다. 엄마들, 영원히. 기자들이 왔지만 이번에는 축하였다. 결혼 후 우리는 허니문으로 일본 갔다. 교토의 절, 벚꽃. 세상이 변했어. 수민이 말했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내 덕분에. 집으로 돌아와 하린의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친구를 사귀었고 우리 가족 특별해라고 자랑했다. 부모님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다. 두 분이. 우리는 솔직히 말했다. 네, 사랑하는 부부예요.
박수가 터졌다. 겨울, 나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미래 가족 책 할인의 일러스트와 함께 출간되자 상을 받았다. 인권 공로상 연설에서 나는 말했다. 이 눈물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아요. 그것은 외침입니다. 시간은 물처럼 흘렀다. 할인이 10살, 나는 27살, 수미는 40살. 부산의 집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아침에 할인이 학교 가는 소리, 수민의 커피 향이 엄마, 오늘도 사랑해, 할인의 키스. 내 경력은 절정이었다. 국제 디자인 어워드 수상. 한국 LGBT 아이콘 인터뷰에서 나는 수민과 할인을 언급했다. 그녀들이 내 영감 수민은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지은이 최고야. 수민의 워크숍은 전국으로 퍼졌다. 숨겨진 목소리, 청소년들이 모여 커밍아웃 스토리를 공유. 한 소녀가 말했다. 언니 이야기 보고 용기 냈어요. 수민의 눈물이 흘렀다. 할인의 학교에서 다양성 주간. 그녀가 발표했다. 우리 가족 이야기. 엄마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특별하지만 행복해요. 교실이 조용하다가 박수. 선생님이 브라보라고 했다. 하지만 도전은 있었다. 할인의 할아버지, 수민의 아버지가 왔다. 보수적인 분, 처음으로. 이게 무슨 그의 충격. 우리는 차분히 설명했다. 아버님, 사랑은 혈연이 아니에요. 할인이 안겼다. 할아버지, 엄마들 좋아. 그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래, 손녀딸. 미안해. 그 후 가족 모임이 정기화. 크리스마스에 모두 모여 선물 교환. 올해도 행복하자. 새해, 나는 두 번째 아이를 입양했다. 3살 남아, 준호. 할인이 동생, 하며 좋아했다. 집은 더 활기찼다. 밤에 아이들 재우며 수민과 속삭임. 우리가 해냈어. 봄, 큰 시위. 전국 동성 가족 행진. 부산에서 서울로. 우리는 플래카드 들고 걸었다. 평등의 문 열어라. 할인과 준호가 작은 손으로 함께 TV에 나왔다. 가족의 승리. 여름, 가족 여행. 강원도 산으로. 텐트 치고 별 보기. 엄마들 영원히 함께. 준호의 질문. 응, 영원히. 가을, 내 책 2번째. 눈물의 빛 베스트셀러. 서점에서 팬 미팅. 고마워요, 지은 씨. 겨울, 5주년 결혼 기념. 바다 앞 레스토랑. 수민아, 내 문이 내 삶을 열었어. 그녀의 눈물. 지은아, 내 눈물이 내 사랑을 깨웠어. 할인이 13살이 된 해, 청소년기 시작. 엄마들, 나 좋아하는 애가 생겼어. 여자의 그녀의 고백. 우리는 안아주었다. 할인아, 내 사랑은 소중해. 혜린 언니가 조언. 천천히 가. 할인의 첫 커밍아웃, 학교에서. 친구들이 지지했다. 하지만 일부 괴롭힘. 우리는 학교에 갔다. 아이 보호 정책 변화. 할인은 강해졌다. 엄마들처럼 되게? 준호는 장난꾸러기. 6살, 나도 결혼할래. 웃음. 내일, 글로벌. 뉴욕 컨퍼런스. 한국의 사랑 이야기, 박수. 수민 동행. 자랑스러워. 수민의 강연, 테덱스. 밤의 눈물에서 아침의 빛으로 수만 뷰 변화의 아이콘. 가족, 더 커졌다. 삼촌 가족, 미경 가족. 바비큐 파티. 우리 이제 대가족이야. 도전, 건강. 수민의 피로. 검사 결과, 스트레스. 쉬어, 나는 그녀를 챙겼다. 휴가, 제주. 너만 있으면 좋아. 아이들 성장. 할인, 디자인 공부. 엄마처럼 준호, 그림. 가족 그림.
기념일 10주년. 한강 크루즈. 영원히 반지 새것. 15년 후 할인 28살, 준호 21살. 나는 37살, 수민 52살. 서울로 돌아왔다. 큰 집, 아이들 독립. 할인, 디자이너. 자신의 파트너와 결혼. 엄마들 덕분, 준호, 대학생. 나도 LGBT. 아직 몰라. 우리의 유산, 단체 설립. 눈물의 문 재단, 지원, 교육, 수천 명 도움. 노년, 우리는 손잡고 산책. 한강, 그날처럼. 수민아, 후회 없어. 아니, 내 눈물이 내 인생이었어. 마지막 밤, 문 열고. 지은아, 사랑해. 나도.